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서숙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일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4살에 결혼해서 첫 아이 상준이를 낳고 27살에 둘째 아들 혁준이를 낳았어요.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준이가 8살, 혁준이가 5살이었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업 중에 사고가 나서 그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첫 몇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도 없고 밤에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옷 수선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정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답니다. 상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신문 배달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가정 형편을 눈치채고 자기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걸 보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엄마, 저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려고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용돈이라도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얘야, 네가 할 일은 공부하는 거야. 엄마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중학생인데 뭔가 도와드려야죠. 결국 상준이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그 돈으로 자기 학용품을 사고 혁준이 간식도 사주더라고요. 그런 형을 본 혁준이도 형, 나도 커서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상준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한 후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지사 근무 기회가 생겨서 그곳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혁준이는 형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다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용돈을 스스로 벌었고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어요. 엄마, 저는 형처럼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겠어요.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혁준아,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저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서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혁준이가 35세가 되던 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도연이라고 하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혁준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들 둘을 다 키워내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혁준 오빠도 잘 돌봐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혁준이를 좋아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라. 도연아, 우리 혁준이가 워낙 순하고 착한 애이긴 한데 가끔 덤벙거릴 때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줘.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도 제 친어머님처럼 생각하고 모실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당연히 어머님께 효도해야죠. 앞으로 자주 안부 여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결혼식 때도 도연이가 저한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너무나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부터 정말 어머님 딸이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혁준 오빠 잘 돌봐드리고 어머님께도 효도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도연아,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내가 정말 복받은 것 같아. 하객들 중에서도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던데 도연이는 정말 다른 아이 같았어요. 결혼 후에도 도연이는 정말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항상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안 드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혁준 오빠가 어머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배워서 만들어 봤는데 어떤지 드셔보세요. 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도연아. 너 직장 다니면서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올 필요 없어. 나야 혼자 사는 거라 대충대충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 너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혁준이가 정말 복받았어. 에이, 어머님에 비하면 한참 못하죠. 어머님 요리 솜씨를 따라가려면 몇 년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혹시 어머님께서도 손주 보고 싶으시죠? 도연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 건강히 하면서 기다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 나는 너희 둘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님, 감사해요. 주변에서는 빨리 애 낳으라고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만큼은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빨리 어머님께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도연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몸 건강히 하면서 기다려. 나는 너희 둘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5년이 흐른 후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연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가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고 왔는데 지금 8주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 손주 보시는 날이 드디어 오는군요. 세상에, 정말이야? 도연아, 축하한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몸 조심하고 안정을 취해야 돼.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말고 힘든 일도 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너무 기뻐요. 어머님께 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저희 가족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도연이를 정말 극진히 챙겼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뭐든지 해서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 갈 때도 함께 따라가서 도와줬습니다. 도연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우현이에요. 우현이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어요. 저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남편과 혁준이 아버지가 살아서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혁준 오빠가 우연이가 저를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우연이가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특히 눈매가 어머님과 똑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연이가 나를 닮았나? 그렇다면 복 받은 거지. 우연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연이가 태어난 후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아들 집에 가서 도연이의 산후조리를 도왔고 우현이 돌보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도연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의지했고요. 하지만 우연이가 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직장에 복직하게 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적응하기 힘들고 우연히도 이제 말도 늘고 자기 주장도 생기니까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도연아, 처음에는 다들 그래.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이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우연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연이가 요즘 밤에 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데 혹시 낮잠을 너무 오래 재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육아서에서는 2살 넘으면 낮잠을 2시간 이내로 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모르고 너무 오래 재웠나 보네.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도연이 네 말대로 해보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워낙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혁준 오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우연이가 3살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우연이가 말을 더 잘하게 되면서 저와 도연이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이가 가끔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도연이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연이한테 음식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나요? 응?
아, 우연히가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해서 골고루 먹어야 키가 큰다고 했는데. 아,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저는 우연히가 억지로 먹지 말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강요하면 더 거부할 수도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도연이 방식대로 하자.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도연이가 점점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요. 우연히가 4살이 되던 해에는 더 명확한 변화가 있었어요. 도연이가 제가 오는 빈도를 줄여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우연히도 좀 컸고 제가 일에도 적응이 되어서요. 어머님께서 매일 오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줬나? 미안해, 도연아.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라 저도 엄마로서 독립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연히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낮에는 괜찮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갈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하지만 우연히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도연이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나름 일정이 있어서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외출 중일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갈게.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님, 반찬도 이제는 많이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우연히 입맛도 좀 까다로워져서요. 저는 그런 도연이의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씩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더 지속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랑 반찬 몇 가지 해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미리 전화를 했는데 도연이가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 더 전화해봐도 계속 받지 않아서 우연히가 아픈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서 현관 벨을 누르려고 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혁준이하고 도연이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뭔가 말하면 무조건 어머니가 맞고 나는 틀렸다고 하잖아.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그냥 애 키우고 밥 해주는 가정부야? 도연아,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어머니가 언제 너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항상 너를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만 하시는데 너 요즘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차갑게 대한다고? 나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분명 좋으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따르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우연히는 내가 낳은 내 아이인데 내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날카롭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시면서 나를 키우셨어. 그런 어머니한테 조금 더 이해심을 가져줄 수는 없어? 또 시작이네. 맨날 어머니 고생담이야. 나는 고생 안 해? 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죽겠는데. 그 위에 또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해? 정말 너무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반찬통을 현관 앞에 놓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라고요. 도연이가 뭔가를 버리러 나오다가 저와 마주친 겁니다.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혹시 저희 대화 들으셨어요? 도연아, 나는 그냥 죽이랑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너희가 싸우고 있는 줄 몰랐어. 내가 방해가 됐나 보네.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어. 나는 그냥 갈게. 그런데 도연이가 갑자기 냉정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오시지 마세요. 저희도 어엿한 부부인데 항상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찬도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해먹을 수 있어요. 도연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눈치를 주었니? 나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도움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자꾸 오시면 저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어머님이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연히 키우는 것도 어머님 방식대로 해야 하고 저는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려고 한 일들이 도연이한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도연아, 내가 그런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런데 우연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지 마시고 갑자기 오지도 마세요. 저희에게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그때 혁준이가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지금 좀 예민한 상태예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아, 너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나는 할 말을 한 거야. 어머님, 이제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도연이가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말할까 생각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혁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낮의 일로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건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도연이한테 잘 말해 둘게요. 혁준아, 괜찮다. 도연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자주 가서 부담을 준 것 같구나. 앞으로는 조심할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도연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른 도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 일 이후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또 도연이한테 부담을 주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도 도연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는 일이 많아졌고 우연이를 만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황이 몇 달 더 지속되다가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도연이를 만났어요.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도연아, 이게 누구야? 우연이는 어디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쁜가 보네. 그동안 연락도 없고.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연이는 어린이집에 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갑자기 부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도연이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도연이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도연아,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들고 갈게. 무거운 건 내가 다 해줄게.